네, 지난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에 감염된 이 내국인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요.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최근 10년 동안 에이즈 감염 환자가 꾸준히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먼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를 갖고 사는 감염인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병을 앓게 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를 구분해야겠습니다. 예. 2013년에 국내 새로 신고된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 수는 1,114명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90%가 내국인입니다. 예.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한 139명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이즈는 흔히 말해서 전 세계 인구가 사망하는 4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3,500만 0.8%의 사람들이 감염이 있는데 이 중 실제로는 2,500만의 사람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이 에이즈 결핵 동시 감염, 영양 결핍,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기반 등으로 인해서 감염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네. 에이즈 자체는 혈액이나 성 매개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예. 현재 어떤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면역 비전에 관한 연구나 백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몸속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피 속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를 하고 환자의 면역을 향상시켜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평생 약을 드시면 사병증 없이 관리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네. 과거에 에이즈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면역이 낮을 때 발생했던 기회 감염증이나 에이즈 연관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감염자들의 상태도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네네. 그로 인한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면역 균형이 많이 감소하고 나서 이제 미리 검사하기를 두려워해서 꺼려하시다가 감염 사실을 확인할 당시에 이제 면역이 바닥나고 합병증이 심한 상태로 발견되는 후기 발현자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의 치료의 경과도 어렵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체 기능을 잃고 누워있는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치료나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예산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조기 발견과 관리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노출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많이 검사를 못하고 계신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하여서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고위험군 분들에서의 이제 안전한 성관계를 이제 하시도록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후기 발현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뇌 병변이 발생해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네네. 이분들이 타인에게 전파될 그런 위험성들이 일반 환자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편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요양 병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네. 또 아울러서 또 이렇게 정부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렇군요. 12월 1일이 이제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날을 전후해서 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을 바로잡고 또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많은 캠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의 골은 깊습니다. 감염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편견과 낙인의 골이 깊습니다. 또 이제 죽음의 병, 불치의 병 등으로의 이제 문화적인 공포가 여전히 있어서 네. 이것들이 환자들의 건강한 삶과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이제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에볼라와 같이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에이즈가 이제 은유적으로 SNS나 언론 등을 통해서 회자되고 잘못된 인식이 전파됩니다. 네. 이런 병에 대한 그런 은유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겠고, 사회 각계의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의 최재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